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원순환교실 두 번째 수업을 맡은 고효진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I'm your father 동영상 봤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로봇 청소기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화장지를 누가 도와줬죠? 네, 우유팩이 도와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왜 우유팩이 도와줬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유팩이 화장지의 아빠이기 때문이죠. 우유팩을 재활용하면 화장지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오늘도 I am your father 동영상 하나 볼 건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유, 똥마려. 바지 쌀 뻔했네. 어쩌지? 휴지가 없잖아. 이건 새로 산 플라스틱 신소재 유니폼인데 어쩔 수 없지. 안 돼, 닦지 마. 세장 클린 모드. 클린 세정을 시작합니다. 뭐야? 안 돼, 그만둬. 와, 깨끗해졌잖아. 도대체 누굴까?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클린 모드를 종료합니다. 요즘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다양하게 재탄생된단 말이야. Who are you? I am your father. Bye bye.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쓰레기로부터 탄생됩니다. 재활용, 자원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잘 보았나요? 오늘은 플라스틱 신소재 유니폼이 급한 사정으로 더러워질 위기에서 누군가 짠! 나타나서 구해주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도와주었나요? 네, 맞아요. 빨대가 도와주었어요. 빨대가 신소재 유니폼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즘에는 빨대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어요.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입었던 양털 같은 뽀글이 잠바나 운동화, 가방 등도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5R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5R 운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왜 5R일까요? 네, 5개의 단어가 모두 R로 시작해서 5R이에요.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을 쓴 비 존슨이 2006년에 쓰레기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그 후 비 존슨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시작했어요. 비 존슨 가족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꿨어요. 4인 가족이 1년간 배출한 쓰레기 양은 잼이 들어있는 1리터 크기의 작은 유리병 하나. 믿기시나요? 4인 가족이 1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가 겨우 1리터라니. 5R 운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5R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두 번째, 절약하기. 세 번째, 재사용하기. 네 번째, 재활용하기. 나머지 5번째는 퇴비화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거절하기. 거절하기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실천법인데요. 비닐봉지, 빨대 등 다른 사람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요즘 친구들도 그렇지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을 할 때 처음부터 요청사항으로 일회용품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지 않을 것 같은 단무지나 치킨무, 반찬 등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는 막 과대 포장되어 있는 물품은 구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이 과자 포장을 뜯어보면 포장은 이만한데 양은 요만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왕이면 포장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절약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용량을 줄이면 돼요.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것이 5R 운동의 2단계 절약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이런 것을 이용하여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절약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재사용하기 리유즈예요. 작아진 옷을 동생이 다시 물려서 입거나 가지고 놀던 장난감 물려주기, 깨끗하게 입은 교복도 물려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도 양면이기 때문에 이면지로 잘 쓸 수 있겠죠? 다 쓰고 남은 빈병,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을 반환하면 깨끗하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병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자원을 아낄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어요. 또 중고장터나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다한 물건이라도 내가 사서 다시 쓸모있게 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재활용하기, 리사이클이에요. 재활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의 반 정도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인데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소각과 매립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생필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 잊지 말고 다 쓴 후에는 꼭 분리배출하는 것도 명심하세요. 기왕이면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재생종이로 만든 책이나 볼펜 등을 사서 쓰면 좋겠죠. 그리고 버려지는 컵을 연필꽂이나 화장지를 넣어놓는 통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말 그대로 재사용은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을 반환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 물품을 동일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재활용은 아까 컵에 화장지를 넣어서 쓰거나 그 다음에 연필을 꽂아서 쓰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금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퇴비화하기, 락이에요.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의 경우에 우선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를 잘 해야 해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엄청 많다는 거 많이 들어보았죠. 음식물 중에 7분의 1이 그대로 버려진다고 해요. 음식물이 그냥 버려지게 된다면 땅과 물에 오염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양만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는다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음식물들은 사료를 만들어서 동물들의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퇴비로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것 말고 또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를 아시나요? 랜드필은 쓰레기 매립지를 뜻하는데요. 쓰레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탄생시킨 특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 왜 특별하다고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일상 속에서 큰 의미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선물이 되기도 해요. 이 마을은 파라과이, 과테말라의 허름하고 낡은 빈민가에 있어요. 카테우라라는 마을로 아주 큰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살면서 쓰레기 속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주워서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을 어린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영상에서 본 앞에서 기타를 치며 지휘를 하는 파비오 차베즈는 이 지역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쓰레기 매립지 환경기술자였는데요. 그도 9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지만 11살 때부터 시작한 기타에 재능을 보여 교회의 파트장이 되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6년에 자신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숨은 천재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지만 쓰레기를 갖고 악기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어요.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를 만들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비행 청소년들이나 폭력, 마약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고 악기를 만들면서 그 나쁜 마음들도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악을 배우는 것을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공연을 감상하고 난 뒤에는 박수를 치며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과테말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랜드필 오케스트라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쉬고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속에서 찾은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훌륭한 선율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이올린 한 대 값이 이 지역 집 한 채 값보다 비싸지만 쓰레기로 만든 악기는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오케스트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도 있으니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세히 보니 포크도 보이고 깡통으로 악기의 몸체를 만들었네요. 이 악기는 클라리넷인데요. 자세히 보니 무엇이 보이나요? 구멍을 막고 있는 것들이 병뚜껑이나 동전이고 열쇠도 보이네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업사이클이에요.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 해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재활용과 새로운 디자인을 더한 것을 말하는데 사용하던 제품들을 그냥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버려진 캔 버클로 만든 가방, 오래된 청바지로 만든 도시락 가방이에요. 이처럼 원재료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말해요. 재활용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프라이탁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프라이탁이라는 것을 들어보았나요? 프라이탁의 처음 탄생은 바로 자전거 때문이래요. 스위스에 사는 마커스와 다니엘 형제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비가 자주 내리는 스위스에서는 가방 속의 책들과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놓은 스케치북들이 젖어버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비가 올 때 물건이 젖지 않는 가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보였는데 그 트럭을 덮고 있는 덮개를 보고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버려지는 트럭 덮개를 이용해 가방 몸통을 만들고 튼튼하고 물에 젖지 않는 자전거 바퀴 안에 들어있는 튜브와 자동차 안전벨트를 더해 프라이탁 가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방수천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고 방수천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서 잘라내서 디자인을 한대요.
커다란 천을 잘라 만드는 가방이기 때문에 어떤 가방에는 글씨가 써 있고 어떤 가방에는 무늬만 들어있기도 해요. 가방마다 다른 무늬의 나만의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 활용이죠. 저렇게 소소하게 시작한 프라이탁의 새 활용이 이제 연간 500억 원을 판매하는 유명 패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재활용에 자신만의 창의적 디자인을 접목해서 재활용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길거리에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1년 평균 500만 장의 현수막이 만들어지고 결국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전문 사회적 기업인 터치포봇이라는 회사는 버려지는 현수막들을 예쁜 가방과 필통, 지갑으로 재탄생시켜 판매하고 있어요. 이 상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상자는 향기도 난대요. 화장품 원료로 쓰고 남은 감귤 껍질과 종이컵을 재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감귤은 먹거나 주스를 만드는 등 2차 가공한 후에 1년에 6만 톤가량의 껍질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니스프리라는 회사는 화장품 원료로 쓰고 난 감귤 껍질로 종이를 만들어서 제품 포장지로 재탄생시키고 있어요. 앞서 본 업사이클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일까요? 옷걸이로 만든 전등, 자전거 톱니바퀴로 만든 전등, 주전자 전등이에요. 무엇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일까요? 전구로 만든 꽃병, 테이크아웃 컵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었고 숟가락으로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또 예쁜 빈병은 꽃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식품으로 전시하기도 해요. 다음은 커피잔으로 전등을 만들고 코카콜라 병 비닐, 친구들이 좋아하는 M&M 초콜릿 비닐로 만든 가방, 테니스 라켓으로는 거울을 만들었어요. 또 포크로 옷걸이를 만들고 다 쓰고 버려진 모니터를 예쁘게 페인트 칠해서 고양이의 안락한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의자는 스키로 만들었고 자동차 번호판으로 만든 쟁반도 있네요. 여기까지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보았어요. 동영상을 통해 재활용의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활용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